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데스 아카데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고객과 공급자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약간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관계가 들어가는 테이블 하나 만들 건데요. 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에서 저희가 이제는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품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제품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공급자가 들어갈 텐데 공급자는 다른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공급자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이블을 기준해서 가져오는 것은 공급자 아이디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공급자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필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가 필요할 거고 원가가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카테고리까지 저희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카테고리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간단하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의 기본적인 우리가 디멘션 테이블이냐 또는 팩트 테이블이냐 그 디멘션 테이블에서의 필드가 가지는 의미는 그 필드가 있음으로 해서 그 관점으로 보고서라든가 우리가 데이터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디멘션 테이블의 필드가 갖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없으면 제품 카테고리별로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는지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테고리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그 요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필드명은 제가 이제 빨리 입력하기 위해서 필드명을 입력을 했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셔야 되죠. 제품 아이디는 당연히 일련번호로 집어넣으실 거고요. 제품명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짧은 텍스트 형태로 집어넣으실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품명에 대한 크기는 255자가 아니라 맥시멈 50자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드 크기를 낭비되는 요소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50자 이내로 우리가 제한을 줄 수가 있는 거죠. 필드 속성에서. 공급자 아이디가 이제 두 번째 기능인데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액세스 작업을 하시면서 이 기능을 안 쓰실 수는 없을 거예요. 자, 보시면 공급자 아이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급자 테이블에 있는 공급자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시는 기능이 바로 조회 마법사입니다. 조회 마법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을 엑셀에서 구현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타입이 있죠. 그러니까 그 방법,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목록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셀에 콤보 버튼이 생성이 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다른 값을 입력을 하지 못하죠. 그 내가 지정한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값들만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내면 또 엑셀에서는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브이로그로 다른 테이블에 있는 그 ID 값을 기반으로 해서 벤더의 이름을 또 가져오는 이런 2차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한 번 해결해 주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회 필드에서 다른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특별한 필드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쿼리에서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쿼리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나중에 그걸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첫 번째 조회 필드나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브이로그까지 같이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회 필드나 다른 테이블에서 쿼리에서 가져오는 걸 선택을 하시면 저는 공급자에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공급자 테이블에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다음을 진행하시면 그러면 가지고 와야 될 항목들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공급자 아이디를 가져오셔야 되겠죠. 그냥 공급자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낼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업체명이 되겠죠. 업체명이 될 겁니다. 뭐 다른 또 필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뽑아내시면 돼요. 다음을 진행하시면 업체명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을 진행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체명의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하나만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상단에 보시면 키, 열, 숨기, 권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 해제하면 공급자 아이디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니까 공급자 아이디까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만드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자, 데이터 무결성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삭제를 제한하는 거죠.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제품 테이블에서 어떤 특정한 레코드를 삭제를 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공급자의
그 데이터까지 삭제를 할 거냐,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삭제를 제한시켜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을 사용하시고 삭제 제한을 선택하시면, 마침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지정하셔도 되니까 키 테이블을 만들 거냐, 그럼 자동으로 제품 아이디 일련 번호를 키 값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가는 통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도 통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짧은 텍스트인데 조회 마법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록 리스트에서 뿌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전자, 그다음 부품, 자, 부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로 할까요? 두 개만 할까요? 다음 진행하시고 카테고리에서 여거 대상 제한, 여러갑 허용할 필요가 없겠죠.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침만 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닫으시면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신 거 보이시죠? 판매가는 예를 들어서 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소프트웨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가나 원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값이 없을 때 어떤 값을 디폴트로 만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 속성은 어디서 지정하시면 되냐면 디자인 보기에서 일반 조회 판매가 통화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값 0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 없애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필수 데이터,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열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필수 항목에서 필수를 예로 만들어 주시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필드 값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자주 그런 값들을 빼먹는다 라고 했을 때는 엑셀에서 제한을 주시는 것보다 엑셀 거 구현하시려고 하시면 결국은 매크로 코드 쓰셔야 되잖아요. 코드 값으로 간단하게 어떤 코드로 처리를 제한성을 두셔야 되지만 엑세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용자의 입력 제한이라든가 편의성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를 다시 닫고요.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력 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폼 만드시게 하면 해당되는 입력 폼이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품 언더바 폼으로 입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객 폼, 공급자 폼, 제품 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하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과 공급자에 대한 부의 관계가 분명히 있죠. 자, 제품에서 공급자의 아이디를 통해서 공급자 테이블을 참조해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럼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일정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품에 대한 부분은 공급자가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윈도우 11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사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는 350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들 테이블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중복돼서 공급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공급자 테이블을 가서 보시면 공급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의 공급자는 한 명만 나와야 되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과는 다르게
두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플러스 버튼이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자가 갖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제품인지 이제 서브 폼이 나오게 되는 거죠.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저장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보시면 관계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저희 릴레이션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와 공급자 제품 테이블에 대한 두 개의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릴레이션에 대한 선은 공급자는 하나만 나오는 거고 제품은 그 공급자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시 일대 다의 관계가 만들어졌고요.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제품 공급자의 공급자 아이디와 제품의 공급자 아이디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관계의 종류는 일대 다로 생성된 거를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릴레이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셨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조회 마법사를 통해서 특정한 테이블이나 또는 쿼리의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조회를 만들어준다. 그럼 조회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는 두 테이블의 릴레이션을 정의를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1대 다의 관계인지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급자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우리가 엑셀에서 플랫한 파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에다 여기다가 제품을 넣어버리게 되면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요 내용들이 공급되는 제품의 종류가 10개라고 하면 그 10개 제품명에 대한 부분은 틀리게 되겠지만 요 앞에 보시는 업체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는 10개가 똑같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고 그렇게 씀으로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견적서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견적서를 만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견적서를 우리가 보실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뭔가 좀 추가되고 기능들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좀 더 첨가하고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사용자에게 또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우리 업무에 맞는 형태의 그런 비즈니스 로직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만의 앱을 만드는 과정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가장 공통이 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견적서 테이블과 거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다시 또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아마 그 다음 시간까지 하시면 견적서를 관리하는 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앱을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루틴으로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좀 잡힐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뭐 전체적인 기능, 핵심적이나 어려운 기능 지금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테이블 만들고 그다음 폼 만들어서 뭐 쿼리도 아직 저희 안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잘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